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전방골간신경 압박성 신경병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골간신경이란 것은 영어로 Anterior Interosseous Nerve라 하는데 줄여서 AI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IN의 압박성 신경병증은 킬로-네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전완부의 전방골간신경의 운동결손을 유발하는 전완부의 압박성 신경병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단은 이학적 검사로서 쉽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먹을 쥐게 되면 모든 5손가락이 다 주먹을 쥐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에 이게 마디가 구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되는데 여기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손가락들은 다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쥐라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쥐는 것을 전방골간신경 마비가 오게 되면 이렇게 쥐게 됩니다. 요 손가락, 엄지손가락 관절과 두 번째 손가락 관절이 구부러지지가 않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전방골간신경 압박성 신경병증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OK 사인이라 하는데 OK 사인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OK 사인을 하라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을 전방골간신경 마비가 있을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각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는 손끝에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전방골간신경 마비가 있을 때는 운동신경만 마비가 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치료로서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드물게 신경을 압박하는 어떤 병변이 있을 때는 감압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학을 살펴보게 되면 빈도는 정중신경병변의 1% 미만으로 아주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중신경병변에 가장 흔한 것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일시적으로 신경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정중신경을 지배하는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을 파소네이즈 터너 신드롬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완부 전방골간신경 주위에 여러 가지 구조물에 의해서 압박이 되어서 신경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방골간신경이 압박되는 부위를 살펴보게 되면 이 팔꿈치 약간 아래쪽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정중신경에서 운동신경 분지로 전방골간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올 때 전방골간신경 주위에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가 힘줄 그런 거에 의해서 눌릴 수도 있고요. 요골동맥이나 척골동맥 아니면 전방골간 동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에 의해서도 신경의 압박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팔꿈치 주위에 여러 가지 기형적인 근육에 의해서도 전방골간신경이 눌린다든가 압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완부 즉 팔에서 전방골간신경과 척골신경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끼리 연결된 이유는 혹시라도 신경 하나가 손상이 됐을 때 이 연결된 신경을 통해서 반대쪽 근육을 지배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방골간신경과 척골신경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마틴 그루브 아나스토모시스라 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이런 신경 사이에 연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이 없는 사람들이 전방골간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뇌인근 약화, 그러니까 손가락에 이렇게 구부리거나 손 악력이 감소하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연결이 없는 분들이 약 15%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그루브 아나스토모시스, 그러니까 신경 사이에 연결이 없으면서 전방골간신경에 마비가 온다면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이런 신경마비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파소네이즈 터너 신드롬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완신경총, 그러니까 이런 어깨 부위에서 신경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신경염증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전방골간신경에 마비가 오는 상태를 파소네이즈 터너 신드롬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측으로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초기 증상으로
경관절 주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 다음에 전방골간신경에 마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AIN 전방골간신경은 정중신경의 분지로 나오는 운동신경인데요. 팔꿈치에서 약 4cm 하방에서 기시에서 나오겠습니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근육의 사이를 주행하면서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을 지배하고 회내근, 손목을 돌려서 손등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이 근육을 같이 지배하겠습니다. 정상으로서는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굴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사인 하라 그러면 이렇게를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감각신경은 정상이기 때문에 감각은 정상이 되겠습니다. 발병하기 2-3주 전부터 전완부가 뻐근한 통증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신경이 마비가 된 지 오래됐을수록 전완부, 이 팔에 근육이 위축되겠습니다. 팔이 가늘어져 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쥐기나 집기 기능이 저하되겠습니다. 혹은 오케이 사인이 안 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에 마디에 굴곡을 못하는 손가락에 굴곡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감각 기능은 정상이 되겠습니다. 유발검사로서는 팔꿈치를 최대한 구부린 다음에서 반대손으로 잡고 손목을 이런 식으로 돌릴 때 힘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목을 돌리는 근육에 마비가 와서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엄지를 못 구부리는 것을 신경 마비에 의해서 못 구부리는 건지 아니면 엄지의 굴곡근, 구부리는 힘줄이 파열돼서 못 구부리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엄지의 굴곡근은 정상이면서 신경 마비가 있을 때는 손목을 뒤로 젖혔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엄지의 굴곡근이 파열이 있을 때는 손목을 구부렸을 때도 엄지가 펴져 있고 손목을 뒤로 젖혔을 때도 엄지가 펴져 있을 때는 엄지의 굴곡근이 파열돼서 엄지를 못 구부리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MRI 검사를 하는 이유로서는 압박을 유발할 수 있는 종괴가 의심될 때, 다시 말해서 신경 주위에 결절종이나 다른 연부 조직 종양이나 아니면 다른 혈관에 막혀서 혈관이 누른다든가 신경 주위에 근육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를 만한 그런 의심이 될 때 그런 원인을 찾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MRI를 보게 되면 전방 골간신경이 지배하는 이 근육들의 색깔이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경의 기능을 못하다 보면 근육의 변성이 일어납니다. 위축되어서 작아지고 색깔도 근섬유보다는 부종이 차서 신호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더 하얗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방 골간신경 압박신경 병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근전도 검사입니다. 근전도는 진단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신경병증이 경증인지 중간인지 중증인지 얼마나 중정도가 심한지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약 3개월 간격으로 근전도를 함으로써 신경회복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방 골간신경 압박신경 병증과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서는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을 때는 엄지에 굴곡근 파열이 있는지와 감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방 골간신경의 마비가 아닌 더 상위 레벨, 그러니까 목 디스크나 상완신경총 이런 더 위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이 마비해서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그것과 감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네이터 신드롬이라고 있는데요. 프로네이터 신드롬과 전방골간신경 압박신경 병증과의 차이점은 프로네이터 신드롬은 더 상위 레벨에서 정중신경에서 압박이 되어서 전방골간신경도 마비가 있으면서 감각신경도 같이 마비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중신경 전체가 마비가 있는 그런 것을 프로네이터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감별해야 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훨씬 빈도가 높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절반까지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는 미학적 검사로 쉽게 감별이 가능하겠습니다. 전방 골간신경 압박신경 병증의 진단은 병력 환자들한테 어떤 과정으로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학적 검사, 건전도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경과 관찰, 휴식,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으로서는 특별히 신경을 압박하는 종괴나 병변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예후는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전되는 시기는 3에서 12개월 후인 약간 시간이 지나서 호전되기 시작해서 회복기간은 최대 1년 반, 18개월 정도 지나야지 회복되고 평균 9개월 이상 지나야지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서는 감압술입니다. 눌리는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인데요. 적응적으로는 첫 번째, 공간 차지 병변, 혹이라든지 결절종이라든지 어떤 신경을 누르는 어떤 특별한 구조물이 있다든지 이게 명확할 때, 두 번째로는 보존적 치료를 12개월 이상 했는데 증세 호전이 전혀 없을 때 수술하게 되고요. 예후는 수술 후 약 75%에서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흔한 합병증으로서는 이런저런 수술을 다 했는데도 증세 호전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건이전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이전술이라는 것은 손목에서 없어도 손의 기능에 영향이 없는 힘줄을 엄지손가락에 연결해서 엄지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예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회복의 시작은 3에서 12개월에 시작하게 되고요. 완전 회복은 18개월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예후인자로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40세 이전일 때 예후가 좋고요. 초기부터 신경 회복이 조금씩 되는 기미가 보일 때, 그때는 예후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